희미한 달빛 아래 버려진 집들의 틈새를 스며드는 바람소리, 마치 죄일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옵니다.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순국의 숨을 끼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기가 흐려지는 그 미지의 세계로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속삭임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이었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사실 그냥 말이 왕따지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발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받는 건가?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나를 겨닌 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좀더 커서 깊었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는 없으니 그 아이를 날이라고 가명으로 부를까 한다. 전국의 날이들 미안.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학기 초부터 삽시간에 전학년에 자꾸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 동에서 알아주는 부담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법당이 있었다. 깊은 산속 암자 같은 곳은 아니고 사소의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자무 그 법당 지행이 그라해먼이라는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독서감상 따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지위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다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권이 나오지 않은 책의 재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의 유일한 친구가 나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 반에 고학년 조나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포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실 안은 갑자기 온 선배들로 전이 샤사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위에 떠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애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었다. 너희 반에 나리라는 애가 누구니? 독서실을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특히나 그전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바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진짠한 것도 있었다. 얘가 나리랑 친해요. 나 말려니.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치며 말했다. 난 당장 친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되게 다가온 뒤였다.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실도 아닌데 라는 말은 쏙 들어봤다. 창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투렁거리고 있었다. 같이 온 다른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상황은 아니어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갔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라면 주짓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그렇게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 공서라도 하는 걸까? 재수없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등 뒤에서 지이한 신음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선배가 계단 위에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선배의 입에선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왔다. 야, 너 왜 그래? 다른 선배들이 놀라서 날뛰었고 영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거의 질려서 캐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를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커먼 데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일을 휘말린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서 앞장서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너무하니 나사 하나 따질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눈을 직접 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신세만 보이는 저소한 얼굴이었다. 대학 초등학생만한 조그만 여자애가 장받쳐 얼마나 무섭겠냐만 그건 칼을 내고 안 내고의 품질가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았다. 그때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얘의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풀렸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 있던 선배가 갑자기 엎드리면서 멍멍 누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흰자리를 시번득하게 뜬 나리가 째진 듯한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예지 같은 목소리였는데 보통 때와는 다른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같이 흑통 같았다. 이 미친년, 키가 이렇게 왜 와? 나리가 호통을 치니까 절대에서 들리던 그 가각 소리가 갑자기 쭉 끊겼다. 창밖에선 애들 떠드는 소리와 점심시간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있는 복도는 너무도 조용해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호통을 친 나리는 손에서 이상한 천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휙 가로질러서는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갔다. 그만 못 먹어 이겨나.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이라도 키우는 듯한 그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다. 그 와중에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꽁꽁 원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주제의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를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있는데 그 너머로 선배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떠냈던 신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지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그런지 놀라서 바라보니 정령 시동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두렵게 살짝 변하는 게 아닐까. 가슴 멍을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는 다리가 뜬금없이 덕한 개는 넌 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고는 더럽게 붉은 천을 열심히 손백팔 휘감았다. 그러던 나리는 어느 순간 고개를 휙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너도 들었지? 뭘 들어? 귀신이 오는 소리 들었잖아.
글쎄는 너 2년 죽고 나는 너 데리고 가빈데. 저게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뭔가 하고 고개를 주워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게 그걸 왜 건드려 미치냐나. 죽은 사람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람을 망가뜨리면 어쩌자는 거야.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나리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기었다. 그동안 선배 칼을 휘황겨 있던 저는 점점 더 두껍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실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직접 소리를 듣고 나니 언제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혜진이한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상 치르기 싫으면 니들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귀도 안 돌아보고 다시 덕서실로 갔다. 나는 거의 실실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나이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 신경질적으로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주물거리는 나리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이 좀 대중화되긴 했었지만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유수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엄마에게 말을 했다는 것.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님 말씀대로 다 해. 일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말이었다. 그게 실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만 엄마 대답은 시키는 대로 서라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왔다.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나 물어보니 역시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학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시 얘기했다. 나리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난 처음 가보는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마다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붉어질 연들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보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정말 더럽게 무서웠다. 어디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는데 나리가 자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성대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시칼이었다. 시커멓게 날이 선 시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입에 달라고 했다. 눈은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5개 노려보고 있었다. 성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쇠맛쇼지 피맛쇼지 이상한 맛이 왔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어차피 말을 할 순 없는 처지였다.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거리 질린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줌치고 나와 선배의 팔을 뿌렸다. 다시 보니 모래가 아니라 붉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굉장히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뒤에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머리가 넘어온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치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쇠소리가 무서워서 전철기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나리의 얼굴이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얘를 또 그 이상한 애기는 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이년아. 돌잡이 물러나가 이년아. 또 저들이야.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요시 잘못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휙하니 다가와 재질 목소리로 돌아보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질 때다 흰자로 충혈되어 온눈이 다 새빨갛게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눈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가로 돌아왔다. 10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서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냄새가 나는 집안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큰 담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밭처럼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색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장에 들어간 소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백처럼 거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몸통 뻘겋게 둥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엔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좁친 머리에 장근 눈썹 분신을 한 것 같은 짙은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자리가 후들거려 엉구지천성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은 이제 저 연하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짐 쌀 것 같았다. 내가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 너희는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그리고 너. 나리 할머니는 그냥 나리보다 무서웠다. 눈을 획치적 뜬 할머니가 덜덜 떠는 손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네가 지은 잘못을 기울고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게 빌어라. 진심으로 비우지 않으면 조창에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이게 다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너는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질고 낮은 수납집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톱지나 장구 혹은 청바 들어있는 상자들 같았다. 다행히 구석에 장석 같은 것이 쌓여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사마대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그리고 덤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히 할머니와 나이프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도 하나둘씩 들었다. 무슨 구시라도 증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상을 놔둘까요? 여기에 정석을 놓을까요? 떡은 바로 찔게요. 이런 대화가 같다.
자지난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화만 계속될 뿐이 도무지 뭐가 시작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내가 잠에서 깬 이유는 곁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도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그리고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가사 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물거리고 있었다. 나무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저게 굿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부룩을 끌어안았다. 뱃소리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따로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다. 그리고 굿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는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길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크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에 들어간 성대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또다시 그 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자꾸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신기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때부턴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뇌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소리는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마말 울보 선배 때문에 정신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느닷없이 깨달았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날 놔두고 어디 가는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붓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도 뚝 켜렸지 저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다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질소리도 북소리도 찰론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심야하게 들리는 울음소리와 긁는 소리뿐이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더 잘못했어. 손이 잘못했어요. 장담 못한 성배의 울음 섞인 지명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뚝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성배의 울음도 철판 긁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성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바?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귀를 찢어내는 듯한 지명소리와 철판 긁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을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분명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트로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은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한겨울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돈, 쾌납에 뚫린 저기의 검은 동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주먹박이었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끔찍했으니까.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기초로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들리는 소리. 내가 마침내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순간 나를 그대로 뒤로 넘어가 또 한 번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여태 들어왔던 그 소리를 여자가 손톱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의 뼈를 긁어대는 소리였다. 정신을 차리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난 그제야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엄마가 있었고 다리가 멀거니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컬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채기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탈진한 나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갔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잡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거로 나리에게 들은 바로는 이 사건의 발단이 선배들이 학교 뒷산을 면 사당에서 잠대를 피다가 저를 질렀다는 것이다. 소리기가 닥쳐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는 사담이었만 돼. 사담은 불에 완전히 전소되어 도시 홀덩 리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나리는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필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수였기에 애꿎은 나까지 검태기를 쓰고 하고 했다. 그럼 왜 마음을 덮고서 그러실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하고 미소 지었다. 그게 내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맞이하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아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흥국의 어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밤을 한층 더 음산하길 물들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의 어둠과 함께 더 많은 공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